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버즈를 이겨내고 다우존스가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엔비디아가 5% 오르다가 5%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좀 거분을 먹은 측면이 있었는데도 상승 마감한 걸 보면 아직 시장 투심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빅스 지수가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곧 CPI 발표 앞두고 시장이 다시 긴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지난달 CPI가 예상 대비 높게 나왔고 아무리 연준 위원들이 CPI를 안 보고 PC만 본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높은 CPI는 부분적으로 PCE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여전히 CPI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뉴욕 연은이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뉴욕 연은 이걸 1년, 3년, 5년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1년 전망은 3.0에서 변함이 없었지만 3년 기대 인플레가 2.4에서 2.7로 올라갔고요. 5년 전망은 2.5에서 2.9로 또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점점 시장이 물가가 2%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연준의 기대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걸 보시면 기대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인 2%가 아니고 점차 3%로 수렴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진짜로 3%로 고착화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경제학에서 기본이 되는 그 피처 방정식을 인용을 하면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로 정의가 되고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진짜로 올라간다면 그건 가만히 있어도 시장에서 정해지는 명목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올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명목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건 연준이 뭐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걸 알기 때문에 연준은 일각에서 뭐 세상이 변했으니 뭐 비용이 올라갔으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연준의 목표 인플레를 2%에서 뭐 2.5로 올려라, 뭐 3으로 올려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철석같이 무조건 2%만 고집을 하는 그런 이유인데요. 왜냐면 연준이 2% 고집을 꺾고 이 골대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순간 바로 비속도로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도출됐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정합성이 높게 나와서 중요한 그런 수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목표가 2%였고 이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걸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연준의 지속적인 메시지와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이 기대값을 3%에 수렴하는 식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올해 금리를 내린다고 이미 뭐 거의 선언하다시피 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만큼 곤혹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는 왜 오를까요?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여러 원인들이 기대 인플레를 올리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국면에서는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자산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 그리고 여전히 탄탄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올해 선거에 따른 어떤 정부의 재정 정책 기대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것들이 아마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마도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좀 큰데요. 지금 너무 살기 힘든데 왜냐면 물가가 올라서 너무 살기 힘든데 연준 위원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는 그런 물가에 관련한 뉴스를 보면은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 도대체 뭐가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로 고착화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이런 기대 인플레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 보면은 고졸 이하의 계층 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계층, 이 파란색인데 역시 이 계층에서 유의하게 인플레를 바라보는 어떤 불확실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곧 나오는 CPI조차도 기대를 훨씬 웃돌게 된다면 그거는 인플레 기대치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그런 이벤트가 될 공산이 크고요. 지금 시장의 기대값은 CPI의 경우 헤드라인의 경우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3.1, 코어 경우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7 상승 정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운더리 부근에 나온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증시 또 한 차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를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 전 로이터가 설문조사 했는데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조사였습니다. 108명 이코노미스트를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2인 72명이 첫 금리 인하는 6월에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17명이 5월, 19명은 7월 이후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걸 보면은 센스를 알 수 있는데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54명이 답을 했는데 54명 중에 45명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일찍 이루어지는 것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게 경제에 더 큰 위협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 경제의 어떤 위축을, 리세션을 이코노미스트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어떤 기대 인플레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에 경제 위축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시장의 경우는 가장 큰 관심은 결국 비트코인과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의 경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전날에 비해서 2% 주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로젠블레트의 한스 모세스만, 이분 불리시한 분이죠. 여전히 주당 $1,400 부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인터뷰를 나왔는데요. CNBC 내용을 좀 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어쩌면 FOMC보다 더 관심이 몰릴지 모르는 행사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5년 만에 오프라인을 여는 GTC 2024죠. 여기서 단순히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이분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스택, 컴파일러 기술 같은 게 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관심을 끄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AI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보다 더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또 모든 사이클의 엄마 같은 그런 근원이고,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하드웨어로만 보지 말고 이 소프트웨어로 보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나무원이 캐시 우드, 이분은 엔비디아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분이죠.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분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AMD가 맹추격 중이고 고객사인 테슬라나 클라우드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다. 경쟁이 격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단순히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장악해서 반도체 AI 생태계 전반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 도전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면서 엔비디아가 그리는 그 정도의 거대한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독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도 브레인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